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7시 5분. 시작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놈인데 앞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먼저 인사드리고요. 제천환경운동연합 김진호 사무장. 이제 지금쯤이면 이름 다들 기억하시죠? 네. 지난주 강의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메시지도 주시고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응답을 못 해드렸어요. 이제 뭐 오늘까지 이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3번 뭐 이거 가지고 글쓰기 한 번 강좌하고 그다음에 뭐 사진 찍기 이미지 소스 한 번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하시면 다 김진우가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맛배기로 전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후의 과정은 우리가 마을별로 직접 사진을 찍는다든지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또 사업 계획서를 짜고 뭐 이런 과정들을 오늘 끝나고 나면 계획을 세워서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홍보물도 만들어 보고 직접 모의로 컨셉도 잡아보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은 비영리 홍보입니다. 홍보. 이거 좀 잠깐, 국장님 이거 좀 잠깐 봐주세요. 왜 안 넘어가죠? 자,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아주 소시적에 20대, 30대 청년 시절에 잠깐 디자인 학원에 강사를 했습니다. 한 6년간 했는데요. 그 바람에 뭐 지역에서 주로 이제 시민단체나 주로 사회복지 쪽에 있는 친구들이 홍보물 좀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첫 번째 홍보가 뭐지? 라고 하면 대부분 다 뭘 알리는 것. 두 번째 홍보는 광고사, 지역에서 뭐 간판이라든지 홍보, 기획사, 광고사들이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예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거죠. 왜 알려야죠? 왜 홍보물 같은 경우나 홍보는 전부 다 간판집, 광고사, 기획사의 몫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쁘게, 도대체 누가 이쁘게? 그렇게 다시 질문을 제가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재수없는 놈 이렇게 하죠. 중요한 거예요. 왜라는 질문들. 자, 홍보라는 거를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써요. 마케팅이라는 용어도 들어봤을 거고, PR, 홍보, 광고, 선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은 혼용돼 가지고 많이 쓰긴 하지만 각자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단어의 개념들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건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보통 요즘은 PR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홍보는 어떠한 행동들을 소비자들이 있는 건지 그걸 전달받는 주민들을 일정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걸 홍보를 하고, 광고는 돈을 주고 어떤 매체라든지 무슨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홍보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사전적 개념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막 뒤섞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혼용이 되고 있어요. PR과 홍보는 같은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우리가 뭐 인쇄소에 가고 돈을 주고 뭐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광고를 하고, 선전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 인간에서 특히 이제 뭐냐면 저런 선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공산주의 운동하거나 이런 분들이 프로파간다를 해가지고 많은 이제 저런 걸 했죠. 지금 또 노조나 이렇게 사회운동 하신 분들 보면 저 선전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하여간 선전이라는 건 PR, 홍보, 광고로 마케팅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들. 마케팅은 PR, 홍보, 그 다음에 저 광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와서는 PR과 홍보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홍보는 뭐죠? PR, Public Relation, 공중과의 관계.
공공, 공중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알리는 게 아니고요. 홍보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이념과 가치를 홍보하고 알리고 그걸 구축하는 그 조직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걸 우리는 보통 PR, 홍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뭐냐면 홍보 계획을 짠다라고 했을 때는 뭘 알리기 위해서 뭘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지향들을 대중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리느냐 거기에 사실 방점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마을 학교를 하든 돌봄을 하든 우리 돌봄은 우리 마을에서 우리 마을 학교는 우리 마을에서 어떠한 지향을 가져야 할 거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를 알고 전달받고 아니면 참여를 하는가 이런 관점을 봐야 하는 거죠. 즉 홍보 PR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쌍방향이다. 아까 왜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누가 이쁘게 본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자기가 보기에 이쁘면 다 이쁜 착각들 하고 있어요. 망고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이미지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보조수단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이쁘게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것저것 막 꾸미고 뭐하고 하죠. 그걸 이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냉정히 말해서 쓰레기를 더 하나 만드는 것뿐이 없어요. 자, 쌍방향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개념들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홍보 계획은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홍보 계획도 같이 수립이 돼야 돼요. 홍보라는 게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홍보 이러면 기껏해야 현수막 몇 장 붙이고 동네 하나 붙이면 되겠지가 아니고 사실은 홍보는 수없는 계획들이 같이 수반돼 가지고 같이 돌아가요. 거기에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거의 사업 실행 단계보다 더 많이 앞뒤로 갔죠. 이런 홍보 계획은 주로 홍보 전략들을 수립하고 우리 동네에 나는 어떻게 주민들과 접근해서 할 것이냐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홍보의 방향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농촌이니까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단지를 뿌리는 게 더 좋을까 여러 가지 그 방향들을 설정하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홍보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가 정확한 타겟층이 있어야 돼요. 타겟층에 따라서 멘트, 슬로건, 색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 대부분 다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보기 이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색감, 멘트, 슬로건, 가독성 있는 서체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무슨 홍보를 한다 합시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상대로 홍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현수막 글씨부터 일단은 크고 간결해야겠죠. 눈에 팍팍 들어오게. 근데 우린 대상처럼 별로 생각 안 하죠. 자, 그래서 홍보는 주 타겟층 누구를 과연 대상으로 할 거냐 장락동 청정동일 수도 있고 연령별, 성별, 직종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거냐 우리 제천 주민 다 이건 웃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뿌릴 수 있거나 만들 수 있는 홍보물들이 되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한 지역에 내가 장락동에서 마을 학교를 하고 싶으면 장락동에 대충 내중에 우리가 실제로 사업계획 짤 때 통계 보는 것도 좀 볼 건데요. 통계라든지 요즘 빅데이터 같은 것도 공개를 많이 하는데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동네에 청소년들 내가 주 타겟으로 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있고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홍보 타겟을 잡는 거죠. 그다음에 홍보 일정 이 일정 되게 중요합니다. 이따 설명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홍보 일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 게시대에 현수막 하나 걸어서 사람들에게 알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주로 홍보 일정이라고 잡아주는데 한 몇 주 있다 한 2, 3주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죠.
미안하지만 제천시 행정 게시대나 사업 게시대 같은 경우는 거의 2달 정도에 이미 꽉 차 있어요. 즉 뭐냐면 행정이나 아니면 상업적 게시대에다 현수막 하나 걸려고 하면 최소한 2달 전에 제작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홍보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래서 뭐 내중에 보면 막 시간에 쫓기고 사업은 사업비대로 막 써야 하고 하니까 막 우왕좌왕 해가지고 막 대충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레기만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는 일정들을 사업 계획보다 더 많이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이 실행하기 전에 이미 홍보가 돼 있어야 하고 사업 중간에 홍보가 돼 있어야 하고 사업 끝나고서 또 홍보라는 것들은 분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업 계획보다 더 길게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시 강조하지만 자,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메시지를, 이미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메시지를 명확하게 정보든 우리 조직 아니면 우리 마을학교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지향들을 어떻게 가장 명확하고 단순하게 전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자, 네 번째 홍보비입니다. 지역에서 사회단체나 그 사회복지단체들 이렇게 가보면 좀 제가 뭐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실무자들한테 뭐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야, 이 홍보에서는 어떻게 잡았어?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전년 했던 거 그냥 숫자만 몇 개 맞춰가지고 해요. 정말 한심하거든요. 아마 내년에 사업계획서 아마 우리 저 교육청에서 공모하는 마라톤이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대부분 다 똑같을 거예요. 현수막 2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 현수막이 필요한지, 현수막에 다른 거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게 그 현수막이 과연 실용적인지, 가성비 대비 정말 괜찮은 건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현수막 2장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올리죠. 우리 지금 돌아가는 마라톤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 운명짓거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계획 단계부터 홍보계획이 촘촘하고 대상 타겟층이라든지 수단 방법들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고 했다면 그런 낭비는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들은 더 주민 속에서 튼실하게 또 주민들이 여러 사업들을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기회를 우리 다 놓친단 말이에요. 특히 지자체는 더 합니다. 지자체 예산감시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홍보비 같은 게 툭툭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으로 왜 이렇게 잡혔는지 모르면서도 툭툭 나와요. 근데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막 뭐라 하면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지역도 먹고 살아야지. 그럴 때마다 제가 진짜 어느 한순간에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존재인가요? 업자들. 그래서 좀 그런데 하여간 관성적이고 관행적인 그런 홍보 예산들이 늘 책정이 되고 의미 없이 막 집행이 되죠. 이런 건 결국 뭐냐면 이미지 폭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미지를 단순한 그냥 소비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더구나 현수막 같이 정말 반환경적인 것들을 매일매일 싸가지고 저게 소각장애 자원관리센터에 태우죠. 누구는 뭐 그걸 갖고 재활용하겠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해서 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농촌 지역에 뭐 이렇게 그 풀날지 말라고 좀 몇 장 가져가는 거. 우리 YWC 같은 친구들은 뭐 그것 때문에 뭐 현수막으로 뭐 그 장바구니 만들기 뭐 이렇게 보호 사업도 하는데요. 결국 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유해한 잉크가 묻어 있기 때문에 천은 뭐 쓸만한데 그래갖고 대부분 다 일회용 이벤트로 끝나죠. 이런 게 전부 어디 가면 우리 제천 지역에 자원관리센터 갖고 태워요. 그리고 태운 거는 미세먼지나 이런 거 갖고 우리 애들이 열심히 먹고 있죠. 다 자원 낭비예요. 죄 짓는 거야. 세금 낭비고. 그래서 홍보는 철저하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다 종료하면 반드시 올 사업 기간 동안에 우리 홍보는 과연 어떤 종류로 어떻게 접근했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정말 이해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평가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또 사업계획, 홍보계획을 세우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조직의 지향, 우리 저 행정지 안에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너네들을 뭐라고 설명할 거야 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을 문화 공동체 형성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개념도 잡고 고민도 했겠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을 문화 공동체 형성이라는 게 과연 어느 주민들 몇 프로가 알아들을까? 사실은 그거 알아듣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어쩌다 한 명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다 주민 몰라요. 왜 내 관념 속에만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냉정히 평가를 하고 과연 주민들이 어렵게 우리 사업들을 접근하거나 이해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들은 상당히 필요하죠. 밑에 사례를 하나 들었어요. 뭐 잘된 사례는 아니지만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했고 쭉 이 친구들은 이 밑에 뭐 이제 계획도 세웠는데요. 이게 사업 계획 안에 있던 거예요. 포스터는 A3로 해서 30부를 가지고 복사하겠다. 컬러로 단면으로. 그리고 그 안에는 사업 일정하고 내용들을 써서 우리 기간에 30개수를 붙이겠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별표가 30개수를 또 명확하게 해요. 뭐 화장실 뒤 뭐 드론 있고 두 장만 뭐쫙 써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짜려면 홍보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홍보 계획 안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좀 답답할 거야 하지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감을 잡아요. 자, 봅시다. 이게 얼마 전에 김병호 선생님 우리 교육감 선생님 딱 오셨을 때 우리 마을학 그죠 교동 마을학교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게 처음에 저거 각 지금 돌아가고 있는 마을학교나 돌봄학교를 이제 각자 각 마을학교마다 이제 이렇게 전지에다가 뭐 어떤 사람은 붓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사진도 오려 붙이고 뭐 목공무시한 양반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들고 해가지고 쭉 전시해놨죠. 그리고 각 선생님들이 교육감에 오셨을 때 같이 설명해요. 원래 이 계획은 뭐냐면 놀랍게도 현수막으로 다 출력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반대했죠. 그러지 맙시다. 우리 마을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게 합시다. 그리고 만든 후에는 각자 자기 마을 학교에 가서 붙여놓도록 합시다. 라고 했더니 어때요? 이걸 만약 현수막으로 제가 디자인 잘하지만 제가 현수막으로 예쁘게 디자인하고 쫙 갖다 놨으면 정말 저도 또 쓰레기를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각 학교마다 자기 성격들, 자기 취향, 그 다음에 자기 능력껏 막 다양하게 다양한 색깔들이 오밀조밀 있으니까 정말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저런 거예요. 홍보물은 굳이 간판집이나 이런 데서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수없는 방법들이 있어요. 관점만 약간 달려요. 자, 이런 홍보의 수단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주로 시민단체 같은 경우나 노동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방송이나 언론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보도자료라고 해서 우리 행사를 알리거나 어떤 성명 기자회견 뭐 이런 여러 걸 통해 가지고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리죠. 가끔은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PD들하고 한 1년짜리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해 갖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촘촘해하고 방송국에서도 받아들일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컨텐츠가 돼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학교 하면서 사실은 방송과 언론을 통하기는 거의 힘들 거예요. 그리고 소식지 안내문이 있습니다. 보통 기관 단체마다 뭐 은빛 사랑이니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은빛 사랑이 뭐냐고 이런 소식지를 다 발행을 하죠.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대부분 다 안 했죠. 저도 예전에 저희 단체 하면서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다 안 읽고 어쩌다 화장실에 갈 때 이렇게 들고 가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식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을 학교도 직접 소식지를 만드는 그런 훈련도 해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우리 수업을 받았던 그 학생들의 소감들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소식지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방송국을 설립한 데도 많아요. 전국에 8군데가 되는데 공동체 라디오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라디오 방송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마을 학교 소식이라든지 뭐 이거 직접적으로 같이 막 해주죠. 제천도 그런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한 번 쓸 뻔했죠. 제가 집행위원장 맡아가지고 열심히 막 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그 사업을 공중분해 시켜버리더라고요. 제천이 1순위였거든요. 영상미디어센터 2층이 원래 라디오 방송국이 설 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캠페인과 퍼포먼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주로 어디 하면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막 하죠. 적은 인원 가지고 언론을 주목받으려고 하면 막 탈도 쓰고 우리 환경운동 하는 친구들은 막 고민 탈 같은 거 쓰고 막 그리고 요즘 뭐 젠더 이슈들이 크고 페미니즘 이슈들이 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조금 과격한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는 좀 과격한 것도 하는데
대본다 대중의 시선, 그다음 카메라를 뺏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이나 퍼포먼스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홍보라는 거는 또 기념 행사나 개관 1주년 기념 행사,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학교면 말학교 개소식 이런 것도 기념 행사로 중요한 홍보의 수단이겠죠. 그리고 토론회, 토론회 같은 것도 하나의 홍보 수단이고, 그다음에 광고물, 요즘 또 인터넷이나 SNS, 판촉물은 요즘 많이 줄어들었는데 가끔 그러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서명해주면 조잡한 연필 하나, 볼펜 같은 거 하나씩 나와주고, 판촉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권하지도 않고 요즘은 많이 사라졌어요. 지자체에서도 아마 의도적으로 저런 판촉물 같은 경우 많이 없애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회나 시위 같은 경우도 중요한 홍보의 수단입니다. 여기 중에서 오늘은 이 광고물 몇 개를 좀 배우려고 해요. 자, 아까 말한 수없는 홍보 수단. 결국 뭐냐면 가장 쉽게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찾아라 라는 거고, 그 효율적 수단은 뭐냐면 내 메시지가 어떻게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냐, 그리고 앞서 전제한 대로 쉽게 이해하고, 누가 쉽게? 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 그런 사례 몇 개를 봅시다. 이거는 이제 국제 야생동물 보호 기금이란 국제적인 단체에서 얘들은 광고만 해요. 광고를 하고 자리 집에 없습니다. 광고를 하고 그래서 기부를 받아서 야생동물 보호 단체에다가 후원하는 그런 공익 단체들이죠. 자세히 보면 여기에 밀림이 있고요, 허파 모양이 있고, 야금야금 벌목이 돼가는. 다른 설명 없어도 물론 이제 포토샵 만든 거지만 이 그림 한 장 가지고도 우리는 저게 어떤 의미야라는 걸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물범이에요. 물범 위에다가 가죽 구두 패턴들을 이렇게 그렸어요. 별거 없어요. 여기다 야생동물을 보호합시다, 야생동물 위협은 신고는 114에 하세요 이런 것도 없이 저 사진 한 장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친구들 거의 광고의 천재예요. 자, 한국에도 광고 천재가 있습니다. 이재석이라고 광고 천재, 한국의 광고 천재는 이재석 이분인데, 이분은 주로 공익 광고를 많이 하죠. 이분이 국제 대회에서 상 받은 건데요. 여기 군인이 이제 총을 들고 이렇게 있어요. 요 사진을 출력해서 전봇대에다 한 바퀴 싹 감았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겨눈 총이 결국은 이 군인 뒤에 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반전 메시지죠. 아주 간단한, 누가 봐도 이해가 쉬운, 이게 광고자 홍보예요. 물론 우리가 저렇게 천재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홍보물, 앞으로 홍보물이라든지 할 때도 가장 간단하게, 제가 글 쓸 때도 그랬죠. 줄여라, 다이어트 해라, 똑같습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어려워해요. 자, 저 위에 이게 독도예요. 독도이죠. 이거 또 이재석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건데 독도가 딱 있어요. 자, 뭔 생각이죠? 독도가 있어요. 그리고 독도 밑에다가 물에 잠긴 대한민국 한반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독도를 잃으면 한국을 잃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매력적이죠? 아주 매력적이죠. 누가 보더라도 한 줄 카피밖에 없지만 저걸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의미야? 독도를 지켜야 하는구나. 독도는 우리 한반도의 주권과 한반도의 고유 민족성, 그다음 민족적 영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메시지죠. 좋잖아요. 그렇죠? 자, 많이 쓰는 홍보 방법입니다. 자, 홍보물 프로세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홍보물은 어떻게 하냐면 간판집이나 광고 기획사가 가지고 이것 좀 디자인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여러분 몫이 뭐가 있냐면 조사예요. 예를 들어서 제천시 정신보건센터라는 기관에서 자살 방지나 이런 홍보물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친구들은 제천에 자살자가 연간 몇 명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게 OECD 국가가 또 파악을 하겠죠.
저 정도는 기본적으로 홍보물을 기획하는 발주자가 기본적으로 다 찾고 뭐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옮기냐는 디자인을 모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는 발주자, 기획자의 몫이죠. 그래서 조사를 많이 해요. 조사를 하고 기획을 하죠. 자, 여기는 사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여기는 도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니야, 이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거니까 다 그림으로 가자. 아니면 만화로 갈까? 이런 기획까지 하죠. 그리고 디자인은 보통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 업체에 맡기는 게 가장 낫죠. 디자인 업체하고 디자인 업체에서는 열심히 시안을 보여주고 오케이 하면 인쇄 들어가요. 그리고 배포하고 또 발주자가 평가를 하죠. 아, 이 기획물 같은 경우는 촌에 간다고 어르신들한테 보인다 그래가지고 만화로 제작했는데 너무 작았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다음부터 크게 큰 포스터로 만들어서 동네마다 붙이자.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겠죠. 자, 홍보물의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현수막입니다. 자, 현수막은 영어로 배너라고 해요. 배너. 현수막은 영어로 배너고요. 현수막이라는 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런데 가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플랜카드, 그다음에 저기 우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플랑 작업하러 가자 뭐 이렇게 하는데요. 플랜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수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플랜카드라는 건 이렇게 여기 파업하신 분들 저 조그맣게 들고 있죠, 그죠? 이게 나란히 하면서 조그맣게 이렇게 쓰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손피켓을 플랜카드라고 해요. 즉 현수막, 플랜카드, 플랑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자,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천이 무지 싸요. 질겨요.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천을 대부분 다 90% 정도는 99% 정도는 현수막은 거의 폴리에스테르 천이에요. 질겨요. 뭐지? 그래서 폴리에스테르에다가 저가 염료로 저가 잉크로 인쇄를 한 다음에 거리에 거는 이런 방식들을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현수막은 참 좋은 건 딱 하나예요.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신백동 아니 이 근처에다가 주민들 알리겠다면 이 동네에만 쫙 붙이면 주민들이 알겠죠, 그죠? 근데 보통 홍보물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모르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가 되게 좋은 수단이죠. 그다음에 가격도 싸요. 제천 같은 경우 한 매달에 한 10,000원, 15,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 비용이 홍보물 사이즈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그다음에 게릴라식으로 다 걸거나 어떤 생각들 해놓으면 짧은 시간에 주민들이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또 이벤트성, 주로 이거는 공연 현수막 같은 경우래요. 지난달에 제가 이제 김연아 그 갈라쇼를 갔다 왔는데요. 딱 가니까 벌써 김연아 쫙 현수막이 쫙 붙어 있죠. 그 자체 하나 가지고도 들어가면서 하나의 공연을 하고 있는 어떤 이벤트를 알리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죠. 하여간 현수막들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작 방식 보면 크게 볼 거 없는데요. 나연 방식, 본연 방식, 열전서 방식인데 요즘 다 이거 안 하고 그냥 실사 출력 컴퓨터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면 그 기계에서 잉크를 폴리에스테르천에다가 쫙 뿌려요. 데이터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다 전했어요. 예전에는 나연 방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실사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연이나 본연 이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실크 인쇄 같은 그런 건데 지금은 저런 방식은 거의 안 쓰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단체 티 같은 거 주문할 때 가끔 물면 그러니까 30수냐 10수냐 이런 것도 묻고 두 번째 뭐냐면 인쇄 방식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본연, 난연 본연과 나연 방식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발포 이렇게 있는데 옷 같은 데나 아니면 타월 같은데 타월에 보면 왕미초등학교 체육대회 이런 거 쓸 때 나연을 본연 방식 쓰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실사 출력이다. 실사 출력은 컴퓨터가 직접 잉크를 뿌리는 방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류를 보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현수막이에요. 자, 현수막 이렇게 있죠. 또 현수막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걸 보통 배너, 이것까지는 사실 영어로 배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건 현수막, 이거는 배너 이렇게 부르죠. 배너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통형이 있어요. 물통형이라는 건 밑에다 물을 꽉 채워놓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꽉 채워놓는 거 있죠.
그 다음에 T형, X형, Y형, 뭐 I형, Q형, 뭐 A형 이런 게 뭐 여러 복잡한데요. 다 알고 보면 이 뒤에 프레임이 어떤 형식이냐라는 건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만일 저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가게 매장을 하면서 이런 배너를 하나 사고 싶다 아니면 설치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하는 이거 있어요. 물통형으로 할 것이냐 이런 프레임형으로 할 것이냐.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행사 같은 거 할 때 의림지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의림지 잔디공원에서 막 행사를 하거나 부스를 막 하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물통형 배너를 산 단체는 물 꽉 찬 저 무거운 거를 차에다 싣고 그까지 가가지고 딱 걸어놔요.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 쪽은 여성 이제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차에다 그거 막 싣고 가려고 돌아버려요. 그다음에 물도 쉽게 못 빼고. 그래서 물통형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이동하지 않는 곳, 우리 가게 매장 앞에 정도는 늘 갖다 놔야겠다면 물통형이 좋고요. 나머지 뭐 X자 이런 거는 내가 뭐 주로 이제 우리 기관은 아니 우리 마을 학교는 주로 이제 쫓아가면서 어떤 행사들을 좀 하거나 홍보 같은 거 하고 싶다면 이런 프레임형이 낫겠죠. 단점이 있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 이런 X형이나 이런 프레임형 같은 경우는 아주 가벼워서 잘 날아가요. 그래서 막 행사가 갑자기 막 쓰러지고 해가지고 막 테이프로 갖고 이러죠. 하여간 이런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요게 두 가지 방식. 요 최근에는 뭐냐면 현수막을 직접 몸에 부착할 수 있는 것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언론에 막 되게 많았죠. 이게 과연 윤리적이냐? 뭐 캠페인하는 게 아니고 뭐 닭집 홍보하러 막 그 알바생들이 막 배너 메고 막 이러는데 저게 과연 노동 윤리적이냐, 인권 친화적이냐 뭐 이런 논란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간 요즘은 그 등에 매는 이런 현수막도 나왔습니다. 이런 배너라고 하죠 우리가. 배너 현수막은 아까 말한 대로 현수막 천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페트, 요즘 페트 배너라고 있어요. 페트 배너. 폴리에틸렌 테라프탈레이트라고 하는데 쉽게 봐서 우리 페트병이야. 페트병 재질이야. 페트병 재질에다가 인쇄를 하는 거죠. 장점은 뭐가 있냐면 폴리에스테르 일반 현수막 천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이러면 막 잉크가 번지거나 그 때가 막 얼룩이 지는데 이런 페트 배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 종류이기 때문에 깨끗해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다만 뭐 구겨지거나 할 수 있고 가격이 한 3배 정도, 현수막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있죠. 그러니까 내 매장 앞에 아니면 우리 마을학교 앞에 난 오랫동안 1년 동안 우리 홍보하는 걸 좀 세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보면 비싸긴 하지만 그 기간을 보면 페트 배너가 더 유리하겠죠. 페트 배너는 현수막 천에 비해서 상당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당연히 선명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코팅이 돼 있어서 물에도 안 젖고요. 그 다음에 단단해요. 그 다음에 다만 가격은 한 3배나 4배 정도 더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트 배너. 요거 페트 배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현수막 종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뭐 뻔한 거죠. 음란하거나 사행, 도박이나 이런 걸 장려하거나 뭐 퇴폐적이거나 우리 청소년들이 보기엔 부적합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 교육까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5개 강금법에서 지금 현재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온 게 새로운 뭐냐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것, 이것도 제외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 들어온 조항인데요. 가끔 보면 결혼 정보 업체 뭐 이런 데서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성차별적 용어 뭐 그런 카피를 많이 쓰는데 최근에 또 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아이들을 모 업체에서 아이들을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뭐 섹시하게 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로이타냐 뭐 범죄냐 뭐 이렇게 하고 사과도 하는 그런 아이스크림 광고도 나왔죠. 저런 거는 가끔 보여요. 우리가 공익 활동하거나 뭐 이런 데도 보면 저는 일부러 자극적인 막 멘트를 쓰거나 카피를 막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심하세요. 사실은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성차별적인 우리가 뭐 인종차별적인 건 별로 없는데
성차별적인 것들은 뭐 우리가 지향하는 만학교와 돌봄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저 멀리 딴 데 있는 거겠죠. 5개 강공을법은 이런 것들을 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현수막은. 그런데 현수막을 만드는데 마감 방식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직접 달아야 하니까. 첫 번째, 펀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고무판이나 이런 걸 대고 여기다 구멍을 뻥내요. 그리고 여기다 끈을 달아가지고 뭐 나무에라든지 이런 데 매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각목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각목을 대가지고 여기다가 그 후측해서 박은 다음에 끈을 다는 게 있죠. 펀칭이냐 각목이냐 이런 것들은 그 주문할 때부터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실내 같은 경우는 열 처리 그냥 여기다가 이 끝이 올이 풀이기 때문에 뭐 인두 같은 걸로 살짝 눌러줘요. 열 처리하는 건데 가끔 보면 열 처리 안 하고 해가지고 달아놓으니까 쭉쭉쭉 올이 풀린 경우 있는데요. 열 처리 방식이 있고 인두를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이 안 풀리게. 그다음 큐방이라고 왜 뾱뾱이라고 해야 큐방. 큐방을 끼우는 방식도 있죠. 이건 주로 실외, 실내에 쓰입니다. 이것도 그냥 열 처리만 한 거죠. 그리고 앞에 말 교육했던 거예요. 자, 현수막을 답시다. 다 마감됐으니까 현수막을 다는데요. 현수막을 다는 행위를 다는 거를 행정용어로 개척하다. 왜 좀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현수막을 다는 행위, 다는 걸 뭐냐면 행정용어로 현수막 개척 이렇게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는 지자체가 지정된 게시대에 사전에 신고를 득하고 신고와 허가를 득하고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하죠, 그죠? 자, 제처는 참고로 말씀드려서 상업용 게시대, 내가 가게를 하고 있다, 내 점포를 알고 있다, 오픈을 좀 알리고 싶다라는 데는 상업 게시대가 21개, 행정 게시대, 행정 게시대는 주로 지자체라든지 보건소, 교육청 뭐 이런 데서 공적으로 알리는 행정기관에서 공적으로 알리는 게 12개 해서 기간 7일, 14일, 14일 해가지고 각자 비용이 있습니다. 수수료라든지 관리비 뭐 이렇게 해갖고 이 비용들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현수막 제작 비용 외에 게시하려고 하면 게시 비용이 별도로 드는 거죠. 제천이 하여간 상업 게시대가 21개, 행정 게시대 12개. 이쪽이 행정기관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다 동일해요. 680에 90cm 딱 정해져 있고 바탕색은 조례로 적색과 흑색은 50% 미만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보통 현수막 업체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형광색이나 발광색, 색이 막 너무 지나치게 막 튀는 거 이런 것들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년 1월 2일부터는 제천시 건축 디자인과에다가 사전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후에 개첩이 가능해요. 이 외에는 다 불법이죠. 하지만 불법 현수막이 더 많죠. 자,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전 시장님 계셨을 때 불법 현수막을 띄워오면 얼마 준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에 이공규 시장님 계셨을 때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보면 뭐 장당 얼마씩 쳐주고 이런 걸 했어요. 그 이공규 시장님 그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불법 현수막이라도 거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 그 재산권, 그 현수막의 재산권은 그 제작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법 현수막이니까 뜯어가지고 제천시에다가 갖다 주고 돈 받은 사람은 재물손괴죄가 돼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 별로 왜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하고 집회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농성도 하고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는데 주로 업자들이 와가지고 막 저희가 싸우고 있는 막 현수막 같은 거 막 몰래 뜯어가고 막 낯을 비고 이래요. 그럴 때 제가 악착같이 하는 게 뭐냐면 재물손괴죄 딱 걸어버리죠. 그리고 갖다 줘. 자, 하여간 현수막은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만학교 할 때 막 홍보한다고 이쪽 걸었는데 담당 부서 공무원이 아니면 뭐 와가지고 저 불법 현수막이니까 치워주세요. 아니면 뜯어갑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달라 하시고요. 그거 버리면 아깝잖아. 달라 하시고 좀 뭐랄까 가급적이면 자기 건물 근처에다 붙이고 뭐 뛰었다가 다시 붙이고 하는 정도는 크게 뭐 지역에서
그지한테. 다만 그 현수막은 여러분들이 제작을 했다면 그건 여러분들 재산에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판치는데 그나마 우리 법에서 30일 정도는 걸어도 눈 감아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관원상제,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근조 뭐 이런 거, 학교 행사, 학교에 보면 우리 졸업생 누가 뭐 체육대 환영 뭐 이런 거, 종교식, 그다음에 시설물 보호관리, 여기는 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다음에 정치활동, 가끔 보면 시내에 보면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민주당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사전 신고하면 불법 현수막의 아니죠. 30일 정도 봐줍니다. 그다음에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뭐 그다음에 미아 찾기나 뭐 교통사고 목격자, 그다음에 선관위가 하고 있는 투표 계도 홍보활동. 제가 왜 이걸 하나 더 붙였냐면 한 3년 전인가 모 제천의 모 기자가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사를 올렸는데요. 불법 현수막으로 얼룩진 뭐 이렇게 제천하면서 적었는데 주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합니다 뭐 이렇게 알린 현수막이에요. 정당한 합법적인데 불법해가지고 마치 막 불법 시위나 막 이런 것처럼 막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파업이라든지 이런 그 집회를 신고하면 사실은 적법한 거죠. 자, 그렇고 가끔 보면 뭐 미아 찾기라든지 뭐 뺑송이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것도 다 적법한 단 설치 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그런 광고죠. 자, 이제 이렇게 딱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수막을 주문할 때는 첫 번째 표기상 내가 이렇게 써주죠. 언제 어디서 슬로건 이렇게 해주시고 뭐 그 내용 이렇게 해주세요. 주간 주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업자들은 사실 그걸 다시 막 써주시면 여러분 그 업자들은 이제 업체에서 막 타이핑 치죠. 근데 타이핑 치다 오타 많이 나요. 그걸 모른 척 모르게 막 넘어갔다가 나중에 실제 출력 딱 하고 나면 다른 게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현수막을 출력하려는데 출력하기 전에도 막 행사 장소나 이게 막 바뀌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문 전에 표기 사항들을 몇 번이고 꼼꼼하게 훑어봐야 돼요. 특히 맞춤법, 띄어쓰기, 오타, 우기 이런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현수막 같은 거 할 때 뭐 지나치게 이것도 알려하고 저것도 알려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고 몇 시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뭐 돌봄교실하면서 다 알려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하지만 그 지나가면서 현수막이 저게 돌봄교실 운영하는 곳이구나 정도만 알지 그 이상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꼼꼼하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는 무슨 강박처럼 다들 그걸 다 알려야 돼. 모든 걸 알려야 돼. 주간 주체 후원 뭐 쫙 다 명기해야 돼. 이런 막 강박 같은 게 있는데요. 가급적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정보를 전달한 내용은 가급적 빼라. 더 빼라.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막 이것도 이쁜 서체, 저것도 이쁜 서체 막 해갖고 막 요란하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가장 단순하게 가는 게 가장 좋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자극적인 내용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자극적인 슬로건, 성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그 뉘앙스가 좀 건전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사전에 설치 위치를 미리 확인하자.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현수막 같은 걸 이렇게 주문하고 막상 달 때 어디다 달지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거 주문할 때 사전에 어디를 거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 특히 건물 같은 경우 건물주한테 허락을 받고 뭐 주변이라든지 손 안 대는 곳, 그다음에 이런 데 같은 경우 미리 확인해서 대충 사이즈가 어느 정도구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죠. 위치와 사이즈를 미리 확인해라. 가끔 어떤 분들은 나를 알린다 해가지고 이왕이면 크게 간판이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의 간판들 보면 너무 커요. 사실은 아주 속물근성이 버글버글한 거죠. 이왕 크고 더 자극적인 색이고 큼지막해 야지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런 건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큰 크기는 가급적 커서 좋은 거 없잖아요. 다 쓰레기인데. 자, 그리고 마감 방식. 주문할 때 이미 마감은 내 기퉁에 펀칭으로 하시고 줄로 달아주세요. 아니면 막대로 해주세요. 아니면 막대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호치케스로나 실내에다 호치케스 앞쪽으로 박을 거니까 그냥
마감을 아까 전에 10재단 정도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미리 주문한 게 이게 좋아요. 다 설치해가지고 와가지고 왔는데 아 이거 뭐 막된데 뭐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죠. 그다음에 이거 안전사항 이것도 되게 심각해요. 주로 이제 안전사고 현수막 때문에 걸리는 안전사고가 뭐냐면 엑스배너 아까 전에 엑스배너 같은 경우 날아가가지고 뭐 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자동차를 덮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런 직사각형 현수막 같은 경우 끈 처리를 하도 개판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걸려 넣어지면 그 발주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건물에 현수막을 달았는데 유리창에다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태풍에 바람 오면 특히 막대를 이렇게 했을 때는 심각하게 유리창을 깨거나 아니면 바람이 터져가지고 이게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죠. 자, 우리가 이제 주문 제작할 때 고려사항 설치 전에 반드시 견적서를 받아라. 여러분들 내년에 그 사업들 하실 때는 반드시 견적서를 받아라. 이 견적서와 시안 처음에 이제 내가 발표하면 이런 디자인 내면 난 이런 걸 원해 이러면 초안을 하나 보내줘요. 그 초안들도 반드시 보고 초안에 이 시안에 내가 애시당초 주문했던 원고 내용과 다른 게 없느냐. 그러니까 견적서를 볼 때는 보통 제 내중에 조금 신경 좀 버린 게 뭐냐면 VAT가 이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사이즈랑 마감 방식도 확인하시고 설치 장소 다시 말하면 설치 장소를 꼭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층 높이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런 리프트카나 스카이카 차를 불러야 돼요. 이럴 때는 이 차 이용 비용이 많이 들겠죠. 가급적 높은데 안 그런 게 좋은데 그리고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는 사다리를 타고 작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아마 이제 보통 아시바라 그래야 하나요? 큰 발판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이제 아마 조만간에 이제 이 현수막 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도 사다리 같은 거 안 탈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이런 리프트카나 스카이카를 차를 불러야 하는데 이게 다 비용이죠. 그래서 내가 설치할 곳이 2층이나 3층 높은 곳이다면 애시당초 이 비용들을 같이 생각하시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설치 후 납품서 꼭 받아요. 납품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설치한 사진. 가끔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공무사업들 뭐 해가지고 내중에 난 현수막을 뭐 2장 했어요라고 하는데 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안 찍어가지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난감하죠. 왜냐면 달긴 달았는데 제작하고 달긴 달았는데 없어 사진이. 그럼 난 현수막을 띄워먹은 거죠. 그래서 그건 아직 설치할 때부터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어쩌고 사진을 주세요. 찍어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카드 체크기를 카드를 쓴다면, 지불카드 쓴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하고 첨부하는 거 되게 좋겠죠. 자, 출력물입니다. 출력을 가장 크게 많이 하는 게 전단지예요. 전단지 뭔지 아시죠? 이런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거나 출력을 하는 거죠. 저는 전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마을 학교라고 이렇게 할 때 아마 전단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아직 현수막보다 차라리 우리 전단지가 집집마다 반반해서 전단지가 낫겠다라고 해요. 근데 전단지를 가지고 인쇄소에 딱 가면 기본 파스라고 있어요. 몇천 장 기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럴 경우에는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주저하지 말고 복사 전문점이 있어요. 뭐 제처에 보면 서울 청사진 뭐 이런데 가서 컬러 복사 해주세요 하면 더 빨라요. 요즘 아주 기계 좋아가지고 컬러 복사를 해주는데 다만 그냥 A4에다 복사하기 좀 이렇게 뭔가 좀 퀄리티가 있고 싶다라고 한다면 종이가 두꺼운 A4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두껍기도 하고 색지라고 해서 색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적당하게 고르셔가지고 사장님 이거 한 300장만 복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칼같이 딱 복사해요. 그게 더 효율적이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전단지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출력해서 아니면 인쇄집에 맡기거나 복사집에 맡긴 경우도 있고 뭐 배포나 게시 또 가끔 신문 삽질해 갖고 아마 보통 한 번 삽치마다 한 4-50만 원 정도 들 건데요. 신문에 보면 왜 전단지 막 끼워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신문사 지국에 가가지고
몇 불 배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한 4, 50만 원 정도 받고 사치를 해가지고 배포를 하죠. 자, 여러분들 아마 사업을 한다면 뭐 그렇게 많은 정도의 그 전단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각자 복사지가 막 동네마다 돌린다면 한 200장 정도는 적당하니까 대신 뭐냐면 종이 재질은 좀 좋은 걸로 두꺼운 걸로 요구하면 한 3, 4, 5만 원이면 잘 만들어줄 거예요. 복사용지 규격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자료 참고했으니까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다음에 POP라는 게 있습니다. POP는 가게나 이런 데 보면 생활주스 뭐 4,500 이런 것도 있고요. 공익적 공간에서도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면 어디 행사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 POP라고 합니다. 혹시나 내가 제대로 된 POP, 우리 마을 학교를 소개하는 POP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문구장 가면 저런 재료들을 팔아요. 뭐 그런 걸 가지고 활용하면 좀 더 세련되게 보일 수 있겠죠. 자, 포스터입니다. 뭐 포스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는데요. 뭐 여러분 포스터 만들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굳이 포스터를 만들어야겠다. 우리 마을 학교를 알리는 포스터를 꼭 만들어서 동네마다 붙이고 싶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사집이나 아니면 간판집에 가가지고요. 종이 가지고 출력 몇 장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뭐 굳이 인쇄소 갈 거 없이 깔끔하게 잘 나와요. 굳이 포스터 해봤자 한 30장 정도면 동네 간판집 가가지고 차라리 종이에다가 출력하는 게 좋죠. 이게 제가 디자인해 준 거예요. 뭐 통일 인간띠 읽기 운동 본부에 발족하면서 제가 올해 이제 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제가 포스터를 얘기하려면 최근에 모 단체가 자꾸 눈에 거슬려서 그런데요. 저도 이제 포스터나 이거 디자인을 좀 해줘요. 공익정보이라면 해주는데, 저때 이제 충북 평화 인간띠, 통일 인간띠 읽기 운동 본부에서 몇 장이면 2,000장을 따라 포스터를 하더라고요. 그 포스터 중에서 몇 장만 붙였을까요? 실제 100장도 안 붙였어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예요. 최근에 모 단체, 모 협회가 무슨 행사를 했어요.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원들이 아마 10장, 3장, 4장 뭐 이 정도 가지고 나머지 다 뭐 했냐? 다 쓰레기가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포스터가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포스터를 직접 우리 마을 학교도 한번 제작해서 그런 정보나 여러 가지 갖고 제작해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동네 간판집이나 복사집 갖고 좀 크게 이렇게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면 충분하니까요. 저렇게 인쇄소 가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출력해서 버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 8절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인쇄물입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인쇄물에 안 넣고 출력에 맨 앞에 출력에 넣었어요. 인쇄물입니다. 인쇄용지 규격. 참 헷갈리게 하는 건데요. 인쇄용지의 규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육전지하고 국전지. 저게 참 헷갈려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가 책을 만들거나 뭘 만들잖아요. 그럼 종이가 낭비가 없어야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 전지 한 장에다가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요 사이즈 책, 뭐 신문은 요 정도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종이의 낭비가 없도록 국제 ISO의 기준에 맞춰서 대부분 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쓰여요. 종이의 종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지라고 하는 사육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육전지보다 한 70% 정도 좀 작은 국전지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거 사이즈 밑에 적어놓고 제가 해놨으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판형 기준 이것도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방식, 인쇄 방식은 뭐 마스터 이런 게 있어요. 마스터 인쇄가 가장 싸요. 그냥 레이저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뭐냐면 영수증 같은데 우리 강의 영수증 이런 거 마스터 인쇄 하죠. 옵셋 인쇄라는 건 기름과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잉크를 딱 뿌리면 물 있는 부분만 딱 붙어가지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인쇄를 맡길 때 몇 도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몇 도냐라고 물 건데요. 1도라는 건 한 가지 색 잉크를 썼다. 2도는 두 가지 썼다. 3도는 세 가지 썼다. 4도는 네 가지 색을 섞었다.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도 같은 경우는 거의 흑백 복사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죠. 4도 같은 경우는 풀 컬러로 해가지고 네 가지 색이지만 네 가지 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컬러가 나옵니다. 가상 뭐 이런 거 필요하겠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왔어요. 최근에는 실크 스크린색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은품 같은 거 만들 때 저런 실크 인쇄, 스크린 인쇄를 쓰죠. 이것도 나머지 크게 의미 없고요. 최근 디지털 인쇄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제본 방식. 책을 어떻게 만드느냐, 책이나 잡지, 리플렛 같은 거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데 무선 제본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다가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돼 있죠. 저게 무선 제본. 그런데 이제 저게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두꺼운 책이면 발을 딱 갈랐을 때 발이 쫙 쪼갈라지는 경험 해봤죠? 그래서 책 페이지가 두꺼운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무선 제본 방식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뭐 카탈로그를 만든다, 팜플렛을 만든다면 주로 중철 제본. 그러니까 중간에 스테플러를 이렇게 찍어요. 이게 중철 제본이라고 해요. 보통 한 100페이지 내에는 거의 중철 제본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주로 이제 브로셔나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중철 방식입니다. 페이지 수가 4장 정도 넘어가면 4장부터는 여기 전부 다 스테플러 같죠. 단점 뭐냐면 오래 보관하면 이 스테플러가 녹이 쓴다는 거. 그게 단점이죠. 보통 100페이지 아래는 대부분 다 이 중철 제본.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소개서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전부 다 이 중철 제본 방식들을 택할 겁니다. 자,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리플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플렛 이런 거 많이 봤죠? 접지, 접어서 접는다, 접지 방식으로 해갖고 6면이나 8면 정도 이렇게 돼 있죠. 저는 리플렛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쌉니다. 다만 이게 딱 보면 사이즈가 우편 봉투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DM 발송한다 해가지고 가끔 우편 봉투에 보내가지고 쭉 보낼 때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겠죠. 보통 이제 이런 리플렛 같은 것도 만들고 저는 리플렛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직접 원고를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복사집에 가고 두꺼운 종이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자, 리플렛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접는, 우리 은행에 하면 많이 이런 거 보이죠? 그러니까 접는 걸 리플릿이라고 합니다. 자, 카탈로그는 주로 옷가게 가면처럼 카탈로그들 쭉 있죠. 카탈로그는 뭐냐면 상품이나 제품을 소개하는 책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주로 제품 사진이 있고 가격이나 재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카탈로그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브로셔 또는 팜플릿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는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브로셔나 팜플릿 같은 경우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이미지를 많이 소개하는. 우리 회사는 회사 소개를 많이 하는. 그래서 회사 이미지를 많이 이제 구축하는 그런 걸 보통 브로셔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천에서도 기관 단체마다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보다는 주로 정책이나 아니면 회사 아니면 시 같은 경우는 관공서 홍보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4피, 8피, 4배수로 이렇게 가고 중간에 주로 중철 제품, 아까 말한 대로 스테플러로 찍는 그런 제본 방식들을 많이 택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요. 인터넷 이게 제천 인터넷 뉴스인데요. 인터넷 뉴스 같은 데 보면 여기 쫀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런 배너 광고라고 합니다. 월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네. 요즘은 연간 그래도 월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 주고 배너를 하나 달아줘요. 그래서 배너를 클릭하면 들어가는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제천 교육청도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너 광고들이 있다. 이런 걸 배너 광고로 한다. 홈페이지,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수단은 홈페이지가 있다면 팝업. 딱 누르자마자 뭐가 툭 튀어나오는 게 팝업이죠. 팝업 이런 것들을 팝업, 아니면 공지 이런 데 쓰고요. 최근에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데 같이 링크를 걸기도 하죠. 카페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포스팅한다는 건 글을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포스팅하거나 링크를 걸어가지고 많이 선전하고요.
최근에 SNS,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SNS 통해 가지고 포스팅하거나 링크를 걸거나 카드 뉴스를 만들거나 웹 홍보물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주요성이 들었습니다. 이건 카드 뉴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카드 뉴스고 뭐 웹 홍보물이고요. 최근 이런 것도 카카오톡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죠. 여름 같은 경우는 폭포가 막 해서 시원한 하루가 됐어요. 뭐 이런 거 반짝반짝인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홍보물 중에 하나의 수단, 홍보물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많이 유통이 되죠. 자, 이게 웹 홍보물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딱 재봤을 때 1분 20초 만에 딱 만든 겁니다. 정말 초기 문화집 교육하면서 만든 건데 딱 1분 20초 걸렸습니다. 어떻게 1분 20초 걸렸냐? 저렇게 무료로 카드 뉴스라든지 웹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 망고보드, 네이버에서 망고보드로 치시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칸바, 그다음에 어도비에서 지원하는 이런 무료 지원 사이트. 여기 가면 웹 홍보물, 카탈로그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한 5, 6분이면 다 배울 겁니다. 일단 사이트 이렇게 제가 뒤에 적어놨는데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런 데는 기본적으로 로그인, 그러니까 회원가입이 필수예요. 근데 회원가입하기가 좀 귀찮다면 내가 페이스북 계정이라든지 소셜넷 계정을 갖고 있으면 그 계정대로 계정 로그인하면 저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하지만 제가 망고보드나 캔바 뭐 이런 걸 가르칠 때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만 쓰시지 가급적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사용자사분들도 저 한 4, 5년 전인가 가르쳤는데요. 너네들이 정말 급해가지고 당장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을 경우만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저희들이 천사가 아닌 이상 공짜로 지원해주지는 않죠. 뭔 이유가 있죠. 뭔 이유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5개, 6개 정도로 그 이상 만들면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저작권도 걸어요. 저런 망고보드 같은 경우는 일종의 플랫폼 회사예요. 디자인을 제작하는 회사와 소비자 이런 플랫폼이에요. 예를 보면 저작권에 대해서는 얘는 철저하게 모르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장락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도 이제 그런 문의가 왔는데 저작권 시비도 있고요. 두 번째 한번 써보면 알시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데 들어가서 원래 되게 간단해요. 로그인 한 후에 내가 쓰고 싶은 그냥 글만 쓰면 자동적으로 포스터가 완성되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화려하긴 화려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저거 써본 지가 좀 많은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용하지 않더라고요. 망고보드보다는 제가 더 추천한다면 차라리 외국 사이트 걸 써라. 칸바 같은 경우는 한글 지원도 되니까 칸바 여러분들 갖다 쓰시면 우리가 저작권이라는 이런 데서 비교적 안전하겠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말학교 막 실제 시뮬레이션하고 계획들 세우면서 실제로 홍보를 만들어보고 하면서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드 뉴스를 이렇게 무료로 지원했는데 최근에 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료로 딱 전환했던 얘들이 이제 기본적이에요. 맛보기로 무료로 던져놨다가 시간 되면 유료로 전환하는. 그런데 카드 뉴스는 타일이라는 데 있는데 여러분 저 타일이라고 치시면 돼요. 타일에 들어가서 카드 뉴스가 뭔지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망고, 말 그대로 망고보드.net, 망고보드라고 네이버 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배너, 포스터 뭐 여러 가지가 지원된다. 그래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그냥 글자 원하는 데다 글자 몇 장만 쓰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포스터가 형성되고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한번 여기도 들어가셔가지고 가입도 해보고 써봐라. 하지만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다. 굳이 망고보드를 쓰실 거면 칸바라고 있습니다. CANBA 칸바라고 미국 외국 사이트인데요. 한글 지원도 되는데 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이 로고에 들어가지고 내가 포스터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웹잡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소셜넷 작은 카드 뉴스를 만들고 싶다면 그걸 눌러가지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본 다음에 타이핑을 치면 그대로 나오는 다운받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칸바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에서 비교적 얘들이 좀 안전하다. 이 정도. 이거 다 해볼 테니까 그냥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어가셔서 심심할 때 보셔라. 다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한 3일 동안 영양학을 교육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가장 좋은 건 이미지는 모두 스스로 창작해라. 쓸데없이요 이쁜 거 찾을 필요 없어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홍보물을 꾸미기 위한 홍보가 돼요, 진짜로.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미지, 요란한 이미지 막 찾아가지고 막 하는데 정작 메시지가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제가 작업했던 거를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홍보물 만들거나 뭐 할 때 저는 가급적이면 주변에서 컨텐츠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 장학 청소년 문화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현수막에 글씨 써가지고 직접 글씨 써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 현수막 같은 거. 얼마 전에 교육감 행사 왔을 때 교육감님께 준 것도 우리 아이들이 교육감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아이들 글씨, 아이들 그림 가지고 하죠. 여러분 그런 방법들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컨텐츠를 남의 것 빌려오고 화려한 거 빌려가지고 정작 자기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니 차라리 투박하고 소박하지만 내 목소리를 내 식으로 쓰거나 창작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쁘려고 뭘 만드는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지향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의 목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중요하지 그딴 이쁜 건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입니다.